뭘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있어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영상이 켜져가지고. 아 진짜로요? 아, 나예요? 네? 무슨 영상이었어요? 아, 릴스였어요. 아 릴스요? 아 릴스. 그래 알겠습니다. 자 보자. 자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사나원원 적정 되겠습니다. 그 각 포인트들마다 독특한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의 테크닉들을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할 거. 요 철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요 주석을 지금 얼마나 50ml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은 주석이가에 50ml 넣었다고 했으니까 몰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농도가 0.1몰이니까 50ml를 넣으시면 그 몰수가 얼마? 바로 5m몰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누가 반응해? 기존에 있었던 철 3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넣어준 주석 2가 사이에 이제 적정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철 3가는 원래부터 10m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석 2가는 얼마 넣었었냐면 5m몰 넣은 거니까 5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거야. 이때 어찌됐건 이 적정 반응은 자발성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적정 반응은 그냥 반응 자체가 왔다라고 했죠. 그거. 반응이 거의 완전히 100%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이때 여기에서 얘 10, 얘 마이너스 5 되면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만큼 반응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역시나 화학연료 개수가 2대 1, 2대 1이니까 얘네들도 얼마씩 각각 생기겠어요? 10만큼, 5만큼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0 그리고 15m몰 남게 되겠습니다. 오!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저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반응 완료야? 완료? 그건 화학 반응,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아니고 보통 쓰는 말이죠. 전문 용어로다가. 아, 반응 완료? 반응 완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요? 아, 두 반응 모두 한 개 반응. 그렇지. 그렇지. 풀었으면 그거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아, 좋아. 좀 생글생글 웃고 있는 우리 재성이. 아니야, 재성이 있어요. 혜성이. 혜성이와 재성이는 형제인가요? 그런가요? 왠지 자꾸 이게 입이 자꾸 붙지? 혜성?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 바로 당량점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당량점이라고 합니다. 자, 당량점의 정의가 뭐예요? 방금 재상이가 슬쩍 얘기했는데 당량점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모두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상황, 그걸 당량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철 3가의 역할이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녀석, 요걸 에널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주석이 타이트런트라고 했었는데 이 에널라이트하고 타이트런트 모두 다 싹 사라져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그 순간을 당량점. 동영? 네. 당량점 영어로? 이퀴밸런스 포인트. 그렇지. 우와. 대단해요. 지금 되게 동영이 되게 뿌듯하죠? 네. 그렇지. 우리 동영. 멋져. 벌써 동영이의 뇌가 2배쯤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는 시기야. 그죠. 아, 좋아. 뭐 혜성아, 동영이의 뇌가 2배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럴 것 같은 느낌. 잘 몰라요. 잘 몰라.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궁금하면 앞에 강의를 보세요. 알겠죠? 자, 이거. 자, 거기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그지, 재성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50ml 넣을 때가 당량점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뭘 계산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이 문제는 뭘 계산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이 전체 전위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싸글이 없어져 버리면 전위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싸글이 없어져 버리면 전위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럴 경우 싸글이 없어져 버린 이런 순간 어떻게 전위를 계산하느냐가 이 산화환원 적정의 핵심입니다. 즉 당량점의 순간에서 전위를 계산하는 이 독특한 테크닉.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썼죠? 여기까지 썼죠? 요 밑에다가 똑같이 반응식을 하나 더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썼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요 초기 상태를 바로 여기 끝난 이 상황 있죠. 이 상황을 새로운 초기 상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서의 당량점에 도달한 뭐 아까 내가 썼던 게 이제 요 상황이 당량점이었잖아. 요 당량점을 새로운 출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이때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살짝 역반응을 하나 가져갑니다. 무슨 반응? 살짝 역반응. 아시겠죠? 그러면 역반응은 생성물이 많아지는 겁니까? 생성물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까? 역반응은. 생성물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가 뭐 X만큼 줄어든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얼마나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2대 1이니까 2X만큼 줄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얘네들 각각은 또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2X, X만큼 생겨야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때 드디어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치면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얘 x 얘 10 빼기 2x 얘 5 빼기 x 저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동영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철 2가 나누기 철 3가의 몰농도 B. 자, 지금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몰 농도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다 물리량들이 몰수거든. 근데 어차피 뭐 얘가 됐건 같은 수용액에 존재하니까 몰 농도비를 무슨 비로 쓸 수도 있어. 바로 여기에 있는 몰수비로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몰수비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철 이가가 여기 있잖아. 10 빼기 2x. 그 다음에 철 3가는 2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뭘 해볼 거냐면 주석 2가 나누기 주석 4가 이걸 계산해 볼게.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주석 2가, 주석 3가, 철 2가, 철 3가, 주석 2가, 주석 4가 요 그 비율을 뭘 보고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위 데이터가 철에 대한 전위하고 주석에 대한 전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철에 대한 전위식에 대한 반응 지수를 쓴다. 뭘 쓴다고요? 반응 지수를 쓴다 라고 하면 뭐분의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3가분의 2가라고 써야 이 반응의 반응 지수를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반응의 반응 지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3가분의 2가, 3가분의 2가라고 쓰고 그때의 몰 농도 비를 요 놈하고 요 놈으로부터 찾아 쓰는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주석에 대해서도 반응 지수를 요 전이 데이터에서 그대로 쓰려면 4가분의 2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가분의 2가에 대한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4가분의 2가니까 2가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냐면 x. 4가가 얼마나 남아있냐면 5 빼기 x. 그죠? 그래서 당량점에 도달한 후 살짝 역반응이 진행돼서 드디어 완전한 평행에 도달할 때 요 농도비하고 요 농도비가 이렇게 표현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동영 뭐가 되겠어요? 1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당량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짝 역반응이 돼서 드디어 평행에 도달하게 되면 요 농도비 곱하기 요 농도비 한 게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기가 막힌 테크닉이죠. 아주 기가 막힌 테크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이제 드디어 Saturated Calomel Electrode를 쓴 요 전체전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지금 요 당량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철상가도 찔끔 있을 거고 주석 이가도 찔끔 있을 거고 얘네들은 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철가하고 철 3가하고 철 2가 요 놈이 철 3가하고 철 2가가 요 백금 전극에서 요런 식의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석 2가하고 주석 4가도 어짜둔둥 공존하니까 여기에서 철 4가가 철 2가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이 백금 와이어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철 3가와 철 2가 사이에서의 어떤 환원 전이가 있을 거고 철 4가와 철 2가 사이 환원 전이가 있을 거고 그게 백금 와이어에서 측정되는 전이일 것이며 그리고 Saturated Calomel Electrode는 원래 정해진 전이 0.241V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의 차이가 어디서 측정되는 거야? 여기서 측정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 전위를 계산하는데 바로 짜잔. 캐소드 전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캐소드 전위는 이 백금 와이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위가 캐소드 전이죠. 그러면 이 백금 와이어에서 일어나는 캐소드 전이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에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철 3가하고 철 2가 사이에 표준 전이 뭐 사실 이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뭐 여기 있잖아요. 요거 0.732 요거에 빼기 0.05916 나누기 전자 앞에 붙어있는 화학양론 계수가 1 로그 뭐분의 뭐예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반응지수를 써주면 되죠. 되죠. 그런데 이놈의 백금 와이어에서는 지금 이 당량점에서 누구도 주석 4가, 주석 2가 사이에서도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석 4가와 주석 2가 사이에서의 네른스트 방정식의 캐소드 전위는 그 4가와 2가 사이에 표준 전위가 있을 건데 그 값이 뭐 여기 있겠지. 0.139
그 다음에 뿌에기 0.0 5916 나누기 2. 이때는 이 값이 2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건 왜 2겠어요? 바로 이 수식에 나타나는 전자의 화학연료 계수가 2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로그 뭐 부대 뭐? 반응지수 써야 되니까 4가분의 2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철하고 주석의 환원전이 각각을 다 그냥 캐소드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일 공간이면 동일 중력이 작용해야 되죠. 동일 공간이면 동일 중력이죠. 예를 들면 저기 뭐냐면 혜성이 앉아있는 자리에 막 중력이 더 커 막. 아니 중력이 작아. 그래서 막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저기 혜성이 막 날아다녀 막 중력이 작아가지고 막. 혜성 어때? 재밌겠지? 오 완전 재밌겠는데요? 오 좋아. 정연아 혜성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 재밌겠죠? 아 네. 아 진짜 정말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네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동일 공간이면은 동일 필드가 느껴져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건 동일 수용액이지. 동일 수용액이면 전위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전위도 같게 나타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반응하건 얘가 이렇게 반응하건 여기에 있는 이 백금 와이어에서 측정되는 전위는 같고 그것이 캘로멜 일렉트로드와의 차이만큼으로 여기서 어떤 하나의 전위로 탁 측정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한다고. 같아야 한다고. 왜? 어찌됐건 모두 다 같은 수용액에 있으니까. 알겠죠? 모두 다 같은 수용액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전체 전위는 같아야 된다고. 그렇다면 잘 봐. 이거 같은 값인데 우리는 또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어?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지.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봐. 아래쪽에 있는 녀석에다가 얘를 전체적으로 얘를 2배를 해주는 거야. 2배를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더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겠지. 캐소드 전위가 3 곱해지면서 왜냐하면 여기다가 2 곱하고 그냥 한 상태에서 더한 거니까 캐소드 전위가 3배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표현될 거냐? 바로 저기에 있는 철 3가 환원 전위와 주석 4가 환원 전위의 표준 상태 전위가 이런 식으로 여기 2배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배가 곱해져서 더하기가 될 거야. 그 다음 뿌액이 0.0 5916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1이 되고 곱하기 2니까 1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만큼에 대해서 로그가 취해지고 2개를 더했으니 로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될 거다. 이런 얘기지. 해석 알겠죠? 이게 산화환원 적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계산 테크닉이에요. 좋아. 저어서 쓰시고. 오, 그런데 이만큼이 얼마예요? 이만큼이 얼마예요? 1이죠. 1. 1로 어떻게 되겠어? 뿅 사라지겠죠. 그러면 뭐만 덜렁 남겠어요?
요쪽만 덜렁 남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량점에서는 이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평형 관계 속에서 얘네들의 모든 농도가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여기가 딱 1이 되는 게 산화환원 적정의 당량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부분이 뿅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얘만 뿅 남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으쌰. 그러면 드디어 이때 전이 뭐만 남겠습니까? 요 캐소드 전이는 보시다시피 요 철 3가와 철 2가의 표준 전이와 주석 4가와 주석 2가의 표준 전이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준 전이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놀랍게도 이 값이 이 당량점에서 농도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농도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농도와 무관해져 버립니다. 당량점에서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산화환원 적정의 당량점에서의 저 전이는 실제로 사용하는 물질의 양적 관계와 무관해집니다. 어디에서는? 당량점에서요. 무슨 말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3분의 1, 요 3분의 2 이거 뭐처럼 보여요? 벡터에서 내분점인가? 그런 거 찾을 때 저런 식으로 표현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벡터 내분점 저런 식으로 표현하죠. 네. 벡터 이렇게 있고 그 내분하는 점 찾을 때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재성이는 왜 혜성이가 말만 하면 그렇게 웃어요? 여기 뭔가 흐뭇한 미소를 막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내가 저번 주 집에서 그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이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그래서 우리말로는 라오어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라오어 이렇게 쓰면은 막 영상 많이 뜰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임이거든요. 게임. 근데 게임이 너무 히트를 쳐가지고 이 게임 서사를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또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그 주연 배우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주연 배우가 그 페드로 파스칼이라고 어마어마한 배우인데, 페드로 파스칼이라고 이제 뭐냐면 멕시코계 배우인데 평생 빛을 못 보다가 늙음하게 40줄 넘어서 50 가까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뜬 배우예요.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이대로 연기로 밥이나 벌어먹고 살까 이렇게 뭐냐면은 하던 배우인데 50줄 다 돼가지고 떠가지고 지금 슈퍼스타가 된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연기 되게 좋아해서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주연을 한 배우예요. 그 배우가 이제 하드캐리하는 드라마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아포칼립스가 뭐예요? 세계 멸망. 뭐 때문에 세계 멸망? 뭐 때문에 세계 멸망? 곰팡이. 곰팡이가 왜 세계 멸망? 곰팡이가 왜 세계 멸망?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 멸망할 뻔했죠. 누구 때문에?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뭐예요? 조금 더 진화된 게 세균인가?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진화된 거죠. 맞잖아요. 바이러스는 되게 기초적인 생물이고 이게 조금 더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세균인데 곰팡이는 세균보다 더 진화한 거예요? 덜 진화한 거예요?
훨씬 더 진한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곰팡이를 우리가 균류라고 하나? 균류? 균류? 그 균류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버섯.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 봐요. 항생제 있어요, 없어요? 항생제 있어요, 없어요? 항생제 있어요. 있잖아요. 항생제는 누구를 잡아주는 애들이죠? 세균이죠. 뭐 항생제 쓰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 폐혈증 이런 걸 막기 위해 쓰잖아. 그다음 항바이러스제 있어요? 항바이러스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코로나19 뭐 백신은 이제 뭐 항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항균제 있어 없어요? 항균제 있어 없어요? 항균제. 곰팡이 잡아주는 항균제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항균제로 겨우 합성된 게 뭐예요? 항균제로 겨우 합성된 게. 그게 무좀약이에요. 무좀 알죠? 무좀. 무좀이 뭐예요? 무좀은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곰팡이죠? 곰팡이. 그러면 왜 곰팡이를 잡을 수 있는 케미컬은 무좀약이 전부일까? 바로 얘들이 이런 애들보다 훨씬 지능적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훨씬 지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고. 하지만 사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했죠. 그 다음 우리가 세균에 감염됐어요. 치명적이죠. 극복했어요? 네. 항생제를 개발해서 많이 극복해 왔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몸이 곰팡이에게 공격당하면 지금 인류가 가진 기술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인류가 가진 기술로 못 막습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왜냐하면 항균제로 개발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얘는 너무 진화되어 있어서 인간의 생물학 화학 기술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곰팡이에게 점령당하면 인류 문명은 그냥 절단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곰팡이들이 인류를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왜 곰팡이들이 인류를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온도가 왜? 곰팡이는 저온에서 활성화됩니다. 저온에서. 그런데 인간의 체온은 몇 도죠? 36도, 37도죠. 놀랍게도 36도, 37도의 체내에서는 지구에 있는 곰팡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천우신조로 인간은 아직까지는 곰팡이에게서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인간이 겨우 무좀에나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겨우 무좀에나 걸리는 이유는? 무좀은 피부잖아요. 피부니까 거기 온도는 조금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발끝에 그냥 그 곰팡이가 내려앉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곰팡이가 체내로 침투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들어와 봤자 체온이 36도 이상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아직은 곰팡이가 인류를 정복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까지는. 바로 요즘 어떤 세상이죠? 지구온난화 세상이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나왔죠. 왜? 지구온난화가 돼서 온도 조건이 바뀌면 이런 애들은 뭘 잘 만들어요? 변이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기존에 없었던 세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곰팡이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변이할 수 있겠어요? 변이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변이할 수 있겠어요?
36도 이상에서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유전 구조를 갖는 곰팡이들이 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류 문명은 멸종합니다. 인류는 멸종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래서 곰팡이에 점령당한 아포칼립스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당연히 곰팡이가 핀 사람이 나오겠죠. 모든 뇌가 곰팡이한테 잠식당해서 곰팡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간이 나오겠죠.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몬스터죠. 마치 좀비처럼. 좀비가 실존하느냐? 네, 곰팡이가 조절하면 진짜 좀비가 실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표현 수위가 엄청 높고 당연히 뭐 사지절단 내장파일 어마어마하겠죠.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어떤 지역에 고립된 어떤 게이 커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에피소드 동안 그 우연찮게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어떤 그 배 나온 아저씨가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어떤 또 아저씨를 구해주는데 둘 사이에서 전기가 포착포착 하더니 그 사랑스러운 커플이 됩니다. 마치 그거 혜성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재성이가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띠듯이 갑자기 그 미소 때문에 내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은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합니다. 하는 얘기가 한 에피소드로 나와요. 그래서 그 게이 커플이 이 드라마는 이 세계가 멸망한 지 30년쯤 지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4, 50대 때 만났던 게이 커플이 70대 넘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얘기가 한 에피소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게이 커플로 이제 죽어갈 때 그때 이제 주인공 페드로 파스칼 그 배우가 그 게이 커플이랑 뭐 약간 뭐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무슨 얘기가 있거든요. 그 중간 얘기로 이 게이 커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는데 맨날 뽀뽀를 해가지고요. 보고 있는 내도록 좀 힘들었거든요. 막 뽀뽀 계속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그래, 혜성아 보고 싶죠? 그래. 자, 이쯤 그렇다. 네. 좋아. 자, anyway. 자, 그래서 이 농도와 무관하게 자, 농도와 무관하게 이 당량점에서의 캐소드 전이가 요렇게. 그리고 묘하게도 요 표준 전이에다가 뭘 한 것처럼 내분점을 구하는 것처럼 표준 전이가 정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여기서 측정되는 요거 바로 여기서 측정되는 전이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캐소드 전이에다가 뭐 바로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전이를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값을 써주면 3분의 1의 철의 표준 전이에 3분의 2의 주석의 표준 전이 빼기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의 전이를 빼주면 되고 이때 각각의 값이 뭐냐면 얘가 0.732 얘가 0.139 얘는 0.241 놓고 계산을 쭈르륵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그 값이 뭐로 계산이 되느냐 바로 0.0957V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산화환원 그 적정에서 이렇게 당량점에서의 전이를 저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 문제 전체가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분 과거 기출문제, 과거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계산해 봐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량이 너무 많고 그런 배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추격해서 낼 경우는 이렇게 당량점에서의 전이만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가 됐건 이 당량점에서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전이를 측정한다 라는 이 테크닉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해석 알겠냐? 자, 빨리 쓰세요. 자, 동영상 다 썼어요? 자, 지금 나. 저 뭐야? 혜성이다. 혜성이, 재성이 알겠죠? 그렇지. 재성이 만약에 아포칼립스에서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그지꼴로 돌아다니는 혜성이를 만났어. 그럼 구해줄 거야? 안 구해줄 거야? 아,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둘이 같이 살아야 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생 둘이 같이 살아야 돼.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아무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뭐 허허벌 판에 다 아포칼립스 돼가지고 다 없어. 문명도 없고 사람도 다 죽었어. 이게 혜성이밖에 없어. 둘이 평생 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가능해? 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혜성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지. 알겠죠? 자,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좋아.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주석을 51 넣었습니다. 뭐를 지나왔어요? 51 넣었습니다. 뭐를 지나왔어요? 당량점을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당량점을 지났어. 자, 그러면 이때 주석 이가의 몰수는 몇 몰이 되겠어요? 넣어준 주석 이가의 몰수는 몇 몰이 되겠어요? 5.1 밀리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철삼가는 원래 얼마나 있었어? 원래 10만큼 있었는데 거기에 주석 이가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5.1 밀리몰이 들어오는 거지. 자, 어찌됐건 반응하는 화학 양료 개수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대 1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경우는 이제 드디어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이때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자, 이 경우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이제는 바로 요 에널라이트가 한계 반응물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왜? 당량점을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15 이만큼 반응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0.1 밀리몰 15 이렇게 남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계산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전위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위 중에서도 누구를 계산하는 게 뭐 그 핵심이에요? 바로 요 캐소드 전위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캐소드 전위를 계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없어져 버린 녀석을 가지고 계산하기 편하다고 그랬어요?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없어진 녀석을 가지고 전위를 계산하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캐소드 전위를 표현하는 게 좋다? 남아있는 것. 아시겠죠? 남아있는 그 환원 전이 쌍 물질들로부터 전위를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은 바로 저 주석 4가와 주석 2가 사이의 전위 계산, 이게 지금은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캐소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낸스트 방정식을 적용할 거니까 표준 전이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0.05916 나누기 뭐 해주면 되겠어요? 2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주석은 앞에 전자 화학 양론 개수가 2니까.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 지수는 4가분의 2가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주석 4가, 주석 2가 사이의 표준 전위는 얼마예요? 0.139. 그 다음에 요 농도비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와 있는 몰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몰수비나 농도비는 같습니다. 주석 2가는 0.1만큼, 주석 4가는 5만큼 공존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요거 계산하면, 자, 요거는 예쁘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 요거 계산하면 얼마쯤 나오느냐? 얼마 나올까? 51이니까 얼마가 나올까? 얼마가 나올까? 아니 뭐 얼마 나오겠지. 얼마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노드. 자, 에노드는 항상 누구예요? 저 세츄레이트 킬로멜 일렉트로드죠. 그 전위가 얼마냐면 여기 있는 0.241V. 그러면 이걸로부터 전체 전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캐소드 전위에서 에노드 전위를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란 얘기예요? 요거 고려해서 요거 빼주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한 상태에서 빼주면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요 경우 얼마냐? 바로 마이너스 0.0517V.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어 나옵니다. 오! 그러면 죄송아?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죠? 그렇지. 자, 아까 내가 계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냥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볼 때는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정하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에노드로 정하라고 했죠. 다짜고짜 에노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금 와이어 쪽을 다짜고짜 캐소드로 정하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어떻게? 캐소드에서 에노드 전위를 빼서 그냥 전체 전위를 구하면 되는데 구했더니 마이너스다 라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는 이 에노드 캐소드가 바뀌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어디가 캐소드냐 어디가 에노드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여기 측정된 거 아시겠어요? 측정된 값이 지금은 이렇게 탁 측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 상황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적었어요? 적었죠? 그 다음 마지막 자, 지웁니다. 다섯 번째 맞나? 다섯 번째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넣어주는 주석 이가의 부피가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넣어준 주석 이가의 몰수는 재석 얼마예요? 이게 100이면 10이겠죠? 그러면 철 3가는 원래부터 10이었는데 주석 이가를 10만큼 넣어준다면 이때는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당량점이 지난 상태니까 철 3가하고 주석 이가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변하는 건 동일하겠죠. 그러면 이때 주석 이가만 얼마가 남게 돼요?
5mm몰이 남게 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싸그리 사라지는 애를 가지고 전위 계산하기는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녀석의 산화환원 관계로부터 뭐? 전위를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여전히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 사이에 그 개념으로 캐소드 전위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네른스트 방정식 상에서 이제 드디어 이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똑같이 5만큼 남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값이 뭐가 돼요? 이 값이 뭐가 돼요? 1이 돼버리죠. 1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이 싸그리 어떻게 되겠어요? 싸그리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전체 전위를 계산하고 싶다. 어쨌건 캐소드 전위에서 애노드 전위를 빼서 계산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어때? 이 부분이 뿅 날아가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바로 주석 사가와 주석 이가의 표준 전위와 캘로멜 일렉트로드 전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1399, 이 값이 0.241이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마이너스 0.102V 요런 계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놀랍게도 여기서 나타나는 또 기가 막힌 현상, 지금 이 전위는 요 계산한 결과로 보아 그리고 요 둘이의 비가 1대1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전위는 무엇과 무관하다? 농도와 무관해지는구나. 그래서 산화원원 적정에서는 아주 계산이 희한하게 계산이 되는 구간들이 막 생겨요. 어떤 그 순간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농도와 무관하게 농도와 무관하게 전위가 결정되는 이 순간, 이 순간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순간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당량점의 2배. 이 경우 당량점이 뭐였어요? 50일 때 당량점이었잖아요. 그 당량점의 2배만큼 타이트런트를 넣어주면 전체 전위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산을 쭉 해봤냐면 타이트런트를 1 넣었을 때 1의 의미는 아주 소량 넣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5 넣어서 반 당량점일 때, 그리고 50 넣어서 당량점일 때, 51 넣어서 당량점을 막 통과했을 때, 그리고 100 넣어서 당량점이 2배가 됐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의 전위들을 이런 식으로 촉촉촉촉 계산을 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산화원원 적정은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산을 해온 결과 있죠. 이 계산해온 결과를 모아서 한꺼번에 표시하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원원 적정 그래프의 그 적정 그래프는 다른 적정 그래프와는 아주 다른 굉장히 희한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 적정 그래프는 어디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적정 그래프는 바로 산염기 적정에서도 그래프 얻을 수 있고, 아까는 뭐도 있었어요? 침전 적정도 있었죠. 침전 적정에서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떤 적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어디서 나타난다? 이 사나워는 적정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죄송해요.